오늘은 정적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부정적분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함수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일 때, a에서 b까지 연속일 때 함수 fx의 한 부정적분, 대문자 fx에 대하여 이 양끝 구간을 넣어서 적분한 거에 넣어서 뺀 것을 a에서 b까지의 함수 fx의 정적분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기호로 a에서 b까지 이렇게 씁니다. 네, 여기서 요거는 아래 끝이고요. 요거는 위 끝이 되겠죠. 읽을 때는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fx dx라고 읽으면 되고요. 요거 계산은 적분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위 끝 넣고 위에 거 먼저 넣는 거예요. 아래 끝 넣고 해서 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적분하니까 적분상수 C가 나올 것 같지만 여기에서도 원래는 적분하고 적분상수 C, 얘도 적분하고 적분상수 C가 나오는데 둘이 빼죠. A 놓고 B 놓고 해서 빼면 적분상수 C끼리는 없어져서 정적분은 적분상수 C는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분상수 C가 소거돼서 유일한 값이 되는 거예요. 부정적분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만 정적분은 하나의 값으로 상수항으로 나온다라는 거. 자, 이런 정적분의 기하학적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 정적분의 기하학적 의미는 결국 넓이를 의미해요. 넓이를 의미하는데 a에서 b까지 적분했다라는 거는 a에서 b까지 이 함수와 x축 및 두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 넓이, 얘네가 정적분이 됩니다. 자, 요거 한번 유도를 해볼게요. 자, 여기가 y는 fx라는 식이 있고요. 여기가 x축이에요. 그래서 a에서 여기 x까지, 요 x는 계속 변할 수 있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a에서 x까지 요 넓이를 x에 따라서 이 넓이가 달라지겠죠. 그러므로 sx라고 할게요. 이렇게 넓이가 있을 때 x가 좀 증가하면 여기가 델타 x, x가 증가하면 넓이도 요만큼 증가하겠죠. 요 넓이 증분을 델타 sx라고 할게요. 그러면 요 넓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거를 좀 옆으로 꺼낼까요? 쓸 게 좀 많을 것 같아서 이렇게 놓고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우선 요걸 하기 전에 우리가 x 증분분의 y 증분, 즉 델타 x분의 델타 y, 이게 평균 변화율이었고 여기에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가까이 가면 그때를 dy dx라고 했었죠. 그쵸? 자, 요거를 이제 알고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얘네를 넓이를 구해볼 건데 이 넓이는 요 초록색 넓이, 여기가 지금 y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하죠. 높이가 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소문자 m이라고 놓고요. 가장 크게 높이가 될 수 있는 높이 최대값을 대문자 m이라고 놓을게요. 자, 그러면 이 델타 sx는 요 넓이보다는 요 넓이겠죠. 예, 요 넓이보다는 크고 요 넓이보다는 작겠죠. 요 사이에 얘가 있어요. 여기까지 되죠. 여기는 대문자 m. 네,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넓이가 요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요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양변을 델타 x로 나눠보겠습니다. 나눠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양변에 다 극한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가까이 간다를 붙여볼게요. 요 극한이 되면 샌드위치가 되기 때문에 극한이 되면 요거 등호가 붙어요. 우리 리미트 붙이면 등호가 붙었었죠. 그래서 우선은 리미트 등호가 붙고요. 극한을 붙이면 같을 수 있습니다. 극한값이. 이렇게. 자, 그러면 얘네는 우리가 앞에 배웠듯이 이렇게 dy dx처럼 d를 표현해서 나타낼 수 있겠죠. 즉 이렇게 원래는 평균 변화율에서 x 증가량이 0으로 가까이 가면 결국에는 미분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쵸? 미분 자체가 x 증가량이 거의 0으로 가까이 갈 때의 y 증가량을 얘기하니까요. 그래서 얘도 다 dsx dx가 됩니다. 여기서 하고요. 델타 x가 0으로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x 증분이 거의 0으로 가까이 가면 결국 정말 미세하게 같다라는 거니까 결국 그냥 이때의 y값이랑 같겠죠. 요 y값이 그냥 fx예요. x일 때의 y값. 그래서 얘는 그냥 fx랑 같고요. 당연히 여기도 델타 x가 0으로 가까이 가기 때문에 fx랑 같게 되겠죠. 요거 차이가 없어요. 둘 다 그냥 fx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결론은 뭐다? sx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fx랑 같다. 이거 세 개가 다 같은 거죠. 즉 얘를 미분하면 fx랑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미분했다라는 표시잖아요. 그쵸? x에 대해서 미분하면 fx가 된다. 즉 넓이를 미분하면 이 fx 자체는 이 y 길이죠. 길이가 됩니다. 그럼 거꾸로 fx에서는 적분을 해야 sx가 나오죠. fx를 적분하면요. 대문자 fx 하고 적분했을 때 적분상수를 모르니까 c 이걸 적분하면 sx가 된다. 그럼 여기에서 적분상수 c는 어떻게 구하냐? 우리 sa가 뭘까요? sa는 a에서 요 x가 a라는 거야. 그치? 여기가 a. 그럼 a에서 a까지 넓이니까 넓이가 없죠. 그래서 0이에요. sa가 0인 것을 이용을 해서 적분상수 c 구하면 돼요. 자, 그러면 양변에 a 대입해 볼게요. x에 a를 대입을 하면 근데 이게 0이므로 c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f. 그러므로 sx는 fx 더하기 c인데 c가 자, 여기서 우리 앞에 정적분 fb 빼기 fa를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윗끝 아래끝.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윗끝 아래끝.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sx는 뭐다? a에서 x까지 fx dx. x까지 넓이. a에서 x까지 넓이. 자, 그러면 a에서 b까지. 이 둘러싸인 넓이는 x까지 넓이가 아니고 b까지 넓이죠. 그렇기 때문에 a에서 b까지 fx를 적분하면 a에서 b까지 넓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x축이랑 직선 x는 a, x는 b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결국 이 식이 되겠습니다. a에서 b까지. 그래서 기하학적 의미는 결국 넓이가 된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사실. 길이를 적분하면 넓이가 된다. 그쵸?
그럼 이제 정적분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정적분의 성질은 우리 앞에 부정적분 성질이랑 같기 때문에 한번 빠르게 지나가 보겠습니다. 앞에 상수항 있을 때는 상수 앞으로 나오고 적분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는 분배해서 얘네도 분배해서 따로. 그러면 거꾸로 얘네 적분 구간이 같으면 같이 합체도 가능하겠죠. 거꾸로 분배도 가능하고 합체도 가능해요. 적분 구간이 같으면요. 자, 그 다음에 얘네는 그러면 A에서 A까지 fx dx, A에서 A까지 넓이니까 결국 0이겠죠. 실제 이거 계산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는 윗끝에서 아래끝 뺀 것과 같은데 요거를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네는 윗끝 빼기 아래끝이니까 이거랑 똑같겠죠. 자, 그럼 결론은 뭐다? 윗끝 아래끝 위아래 바꾸면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는다라는 거. 그죠? 자, 그 다음 정적분에서는 적분 변수가 바뀌어도 그 값이 변하지 않아요. 함수가 같다면, 즉 A에서 B까지 fx dx랑 A에서 B까지 ft dt 다 같습니다. t에 대해 적분하고 숫자 넣으니까 x에 대해 적분하고 숫자 넣고, 요 함수 자체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f라는 함수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여기 a가 돼도 되고요, c가 돼도 되고요.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적분 구간이 같은 두 정적분은 하나의 정적분을 합칠 수 있다라는 거는 얘가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경우죠. 예를 들어서 요거 한번 볼게요. A에서 B까지 fx dx랑 A에서 B까지 gt dt, 이거는 x로 바꿀 수도 있죠. 그러면 구간이 같으니까 A에서 B까지 fx 더하기 gx, 이렇게. 이 문자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변수는. 자, 그 다음 분할된 구간에서의 정적분. 예를 들어 A에서 B까지 이제 적분을 할 건데요. 여기가 fx고 A에서 B까지 적분한다는 거는 여기서 여기까지 넓이를 구하는 거겠죠. 예. 자, 그런데 이때 C에서 끊어가도 되죠. 즉 A에서 C까지 fx 더하기 C에서 B까지 인데, 이 C가 여기 A, B 사이가 아니라 다른 데 있어도, C가 막 여기 이 바깥에 있어도 이게 성립합니다. 왜 그러냐? 요거 한번 계산해보면 FC 빼기 FA, 얘는 FB 빼기 FC죠. FC, FC 없어지고 FB 빼기 FA니까 FA, A가 밑끝이죠. 그래서 A에서 B까지 예요. 그래서 C의 값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A, B 사이에 있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어디가 똑같냐면 이렇게 똑같고 이렇게 똑같죠. 예, 이렇게 똑같을 때 얘네가 같으면 없애고 요거가 그대로 살아남는다. 이렇게 크로스해서 없어지면, 그쵸? 자, 그 다음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함수의 정적분. 네, A에서 B까지 만약에 이렇게 절대값이 있으면 이것을 그래프 그려서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부분을 찾아서 구간 나눠 정적분해야 돼요. 문제 풀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자, 그 다음 우함수에서의 정적분. 우함수라는 거는 y축 대칭이에요. 우함수 기억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요게 뭐다? x 부호가 달라져도 같다라는 거는 y축 대칭. 예, y축 대칭이다. 그래서 x축, y축. 약간 요런 형태겠죠. 이때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요거 정적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마이너스 a에서 0까지 fx dx랑 0에서 a까지 fx dx는 y축 대칭이라서 서로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fx dx는
결국 0에서 a까지 요거 2배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기함수에서의 성적분. 기함수는 원점 대칭입니다. 원점 대칭인 것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만약 여기가 마이너스 a이고 여기가 a면 여기 둘 다 면적은 같은데 하나는 x축 위, 하나는 x축 아래죠. 우리 정적분이 요 길이거든요. 여기는 y값이 양수라서 여기는 적분한 게 양수고요. 여기는 y값이 음수라서 적분한 게 음수예요. 그래서 얘가 오면 얘는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돼요. 모양은 똑같지만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적분하면 뭐가 된다? 그냥 0이다. 언제? 기함수에서. 자, 그럼 우함수, 기함수. 우함수는 이렇게 좌우 대칭이 되려면 짝수, 차수일 때 그렇게 돼요. x제곱이랑 마이너스 x의 제곱 둘이 똑같죠. 짝수, 차수일 때 우함수고요. 기함수는요, 홀수, 차수일 때 기함수예요. 같지 않죠? 마이너스를 붙여야겠죠. 보겠습니다. 예제 1번 정적분하면 윗끝 빼기 아래끝 2 나오면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요거 볼게요. 식이 똑같죠? 식이 똑같은데 범위가 나뉘어져 있죠. 0에서 2까지, 2에서 3까지 이렇게 없어지고 0에서 3까지. 이게 식이 다르면 연결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적분을 해보면 81 더하기 27 마이너스 6 100이가 되겠네요. 얘네도 봅시다. 식이 똑같죠? 얘네 똑같죠? 쭉. 그러면 합체하면 자, 그러면 1 나오면 1, 2 나오면 마이너스 12 더하기 8 이렇게 되고요. 예제 3번 볼게요. 절대값 있는 경우죠. 절대값 아니 0인 x는 3을 기준으로 해서 달라지죠. 1번, 2번. x가 3보다 작을 때,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때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절대값 아니 음수니까 요게 되고 이때는 절대값 아니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죠. 그러면 결국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3을 기준으로 해서 3보다 작을 때는 앞에 기울기 음수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3보다 클 때는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1에서 4까지 1에서 3까지 3에서 4까지 끊어서 해주세요. 절대값 아니 0인 걸 기준으로. 그래서 얘네는 1에서부터 3까지는 요 식으로 적분하고요. 그 다음 3에서 4까지는 요 식으로 적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합해서 1에서 4까지죠. 네,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요거 계산해보면 2분의 5가 나와요. 윗끝, 아래끝 넣어서 계산해주면 되고요. 자, 이거는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얘네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다르죠. 이거는 우함수, 기함수 해서 결국은 뭐만 살아남는다? 홀수, 차수는 없어지고요. 짝수, 차수만 살아남아요. 그럼 여기서도 원래라면 다 분배해서 생각해도 되고 뭐만 살아남는다? 짝수, 차수만 살아남아요. 얘네 둘만. 그래서 얘는 그러면 0에서 2까지의 2배겠죠. 홀수, 차수는 사라집니다. 왜냐? 기함수기 때문에. 실제로 적분해보면 요거는 사라져요. 실제로도. 그래서 이걸 간단히 8 더하기 2 이렇게 되겠네요. 0 나오면 어차피 0이니까